예,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차익 공매도와 무차익 공매도의 허점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공부하려고 하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은 이전 시간에 우리가 공부를 많이 했잖아요. 뭐 대차 거래에 대한 이해와 절차에 대해서 공부했었고, 그 다음에 뭐 실전 학습도 진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또 공매도의 원리에 대해서도 공부했었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을 좀더 구체화 시키려고 하는 거거든요. 좀 더 머리에 속에 각인을 시키려고 하는 거고, 좀 더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아무래도 좀 더 그 원리를 디테일하게 알아보게 되면은 이해가 쉽겠죠. 암기가 아니라. 그래서 좀 더 디테일한 내용으로 좀 이해해 보려고 이 공부를 진행하는 하는 겁니다. 아, 그리고 참고로 여기 혹시나 오해할 수 있는 거 있어가지고 바로잡고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이 대차 잔고 금액 있잖아요. 잔고 금액 있잖아요. 요거요. 여기 대차 거래 잔고 있고 수량이 있고요. 예, 금액 있잖아요. 이게 잔고 금액이잖아요. 예. 이 잔고 금액이 어떻게 나오는 거냐면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해당 일자의 수량 있잖아요. 이 수량에서 해당 종목의 당일 종가, 그러면 9월 8일 날 종가 있잖아요. 그거 곱하기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금액이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 9월 8일 날 이래요. 9월 8일. 9월 8일 날에 그 잔고 수량 있잖아요. 이거 곱하기 이거 H1B거든요. 이 종가가 51,800원 했잖아요. 예, 이 51,800원을 곱해 보시면 되면은 이 가격이 나와요. 해당 날짜의 가격, 저기 종가 가격이에요. 아, 저번 시간에도 이렇게 설명해 드리긴 했는데, 다른 강의 내용을 들어보시게 되면, 다른 방송이요. 다른 강사들, 다른 강사분들의 내용을 들어보시게 되면은, 저처럼 이렇게 설명 못하고 있고요. 잘못 설명하고 있었어요.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그 인터넷 정보라든지, 증권방송 정보라든지, 다른 애널리스트 정보, 그 강의하신 분들 있잖아요. 모든 분들이 그렇게 그런 건 아닌데 좀 대부분이 그렇다는 거죠. 대부분이 뭐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이 해당 종목의 당일 종가라고 얘기 안 하고 있고요. 대차를 할 때 대차하는 그날의 현재가 있잖아요. 대차하는 그날의 종가 있잖아요. 그 가격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대차하는 그날의 그 가격이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그거 아니에요. 대차하는 날의 그 가격이 아닙니다. 대차 잔고 수량의 해당 날짜의 가격이에요. 그리고 대차하는 그날의 가격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대차하는 그날의 가격이 여기서 뭐가 중요합니까? 아마 그거 같아요. 대차할 때 이제 매도한 그 가격이라고 좀 생각하시려고 하다 보니까는 그런 식의 설명이 가능하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가격 아니에요. 이거 나눠보시면 아세요. 요 금액을 이 잔고 수량으로 나눠보시면 현재 이 날의 가격, 종가 가격이라는 거 아십니다. 이거 다른 방송들에서 자꾸만 그런 식으로 강의를 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혹시 하도 그런 강의가 많이 있어요. 그렇게 잘못된 강의가. 그래서 오해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말씀드린 겁니다. 이거 제가 말씀드린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차익 공매도와 무차익 공매도 허점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정상 공매도 절차하고 무차익 공매도 절차 살펴볼게요. 주식을 대차를 하겠죠. 대차 확인, 주식 확인합니다. 있고 확인하겠죠. 요거 주식 대차 주식 확인은 뭐냐면은 우리 저번 시간에 이거 배웠잖아요. 예, 국가기관인가요? 국가기관의 그 예탁 결제원이라고 있잖아요. 이거 보시게 되면 대차 계약이 확정되죠. 공매도 주문 나가죠. 대차 계약 체결되죠. 입고가 되죠. 이렇게 되잖아요. 그 시스템이 이거고요. 이 대차 계약 확정할 적에 대차 계약 정보를 입력을 하잖아요. 그렇죠. 차입자와
대여자가 입력하죠. 그리고 입고는 중개 대차 시스템으로 인해서 입고가 되죠. 체결 통보가 되죠. 체결 통보. 그래서 이게 입고가 되고 나서 공매도 주문이 나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게 이런 시스템이 무차익 공매도에 노출되어 있는 시스템이라고 얘기잖아요. 근데 이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현재.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것 같고요. 대차 그 입고가 되기 전에 공매도 주문이 나갑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결제가 됩니다. 이거 보셨죠? 이걸 차익 공매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를 차익 공매도라고 하면서 예탁결제원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고요. 이 프로세스는. 정상 공매도 절차하고 무차익 공매도 절차 볼게요. 이게 대차 주식 확인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예요. 대차 계약 확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입고 하는 거. 저기 입력하는, 대차 계약 입력하는 거. 대차 주식 확인, 그 다음에 대차 주식 입고. 이 대차 주식 입고는 뭐예요? 예, 대차 계약 체결이에요. 그래서 차입증서 수령하는 거. 이해되시죠? 대차 주식 확인, 대차 주식 입고, 그 다음에 공매도 시장 결제. 그쵸? 이게 정상 공매도 절차입니다. 근데 무차익 공매도 절차는 어떻게 되느냐? 대차 주식이 가입고가 됩니다. 전산상에. 입고가 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입고가 됐으니까 입고는 여기서 되는 건데, 대차 주식 확인하고 나서 대차 주식 입고가 되는 건데, 대차 계약이 체결되고 나서 그 다음 입고가 되고 공매도가 다른 거잖아요. 근데 입고가 벌써 돼버려요. 대차 주식 확인은 입고가 돼요. 입고가 되니까 당연히 공매도가 진행이 되겠죠. 그리고 대차 주식 확인이 여기서 대차 주식 계약 체결 있잖아요. 대차 주식 그 확정이잖아요. 그게 일로 와요. 그리고 나서 어차피 이렇게 달라지죠. 이렇게. 정상 공매도 절차는 대차 주식 확인, 대차 주식 입고, 공매도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무차익 공매도는 이 입고가 가입고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공매도가 진행이 돼버려요. 입고가 됐으니까 당연히 공매도 진행되겠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확인을 해줘요. 이거를 분명히 이해하셨죠? 저번 시간에도 공부했으니까 다시 한번 기억을 한번 되살려 보시고요. 이 절차가 약 1시간에서 30분? 30분에서 1시간 정도 걸려요. 이 세 개의 역할이 있어요. 요거 진행하는 데 있어. 여기 이 정상 공매도 절차고 무차익 공매도 절차. 예탁 결제는 뭔지 아시죠? 전산이야, 전산. 이거 중개 시스템. 여기 있잖아요. 중개기관, 예탁원, 이 시스템. 뭔지 아시죠? 그리고 이거를 좀 말씀드릴게요. 요거는요, 하나의 회사예요. 증권회사. A라는 증권회사입니다. A라는 증권회사, A라는 운영사. 같은 얘기예요. 거기 안에 A라는 회사에 부서가 있어요. 부서가. 하나의 부서는 뭐냐면 트레이더 부서인데, 여기 뭐냐면은 공매도만 전문적으로 내는 부서예요. 공매도만 주문을 전문적으로 하는 부서가 있어요. 그리고 증권사 대차팀이 있어요. 이 공매도를 할 그 주식을 빌려주는 곳이에요. 이게 하나의 회사에 있어요. 이 하나의 회사. 하나의 회사에 있습니다. 하나의 회사에. 이해하셨죠?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역할에 따른 정상 공매도 절차를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 그 다음에 무차익 공매도 절차를 설명해 드릴게요. 트레이더들이 공매도하는 전문적으로 하는 트레이더들이
공매도 하기로 마음의 결정을 딱 내립니다. 그러면 이제 메신저나 전화로 차입이 가능한지 물어봐요. 공매도 할 이 분들이 공매도 하기로 결정을 하고요. 메신저나 옆 부서다 보니까 옆 부서잖아요. 바로 옆에 있는 부서다 보니까는 메신저나 뭐 메신저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 회사 내 메신저도 있고 카카오톡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종류의 어떤 메신저 회사 내의 메신저겠죠. 메신저나 전화 차내 전화 그걸로 차입이 가능한지 물어봅니다. 메신저나 전화로 차입이 가능한지 물어봅니다. 그 증권 대차팀에서는 대차풀에 있는 종목인지 확인을 합니다. 대차풀에 있는 종목인지 확인을 해요. 확인했죠? 확인을 하고 나서 확인을 합니다.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탁 원에 해당 종목과 수량 등의 정보를 입력을 해요. 입력을 합니다. 이거 컴퓨터죠. 컴퓨터 시스템. 이게 뭐예요? 대차 계약 확정이잖아요. 여기다 입력한다 하잖아요. 대차 계약 입력. 여기 차입자가 하겠죠. 대차 계약 입력을 한다잖아요. 그리고 확정 통보를 내하고 이게 이거잖아요. 그렇죠? 이거 기억나시죠? 이 행위를 한다고요. 이 행위를 입력을 한다고요. 컴퓨터에 막 입력해요. 그 예탁결제원에서 입력한 정보를 갖고서 예탁원은 이를 운영사의 전송에 입고를 시켜요. 입고를 시키는 게 이거고 그 다음에 이거잖아요. 입고를 시키는 거. 그 입고를 시켰죠. 운영사는 입고가 완료가 되면 공매도가 이루어지겠죠. 공매도를 냅니다. 그렇죠? 트레이더는 이제 공매도가 되겠죠. 입고가 완료됐으니까. 이런 프로세스 여기서 이렇게 그 다음에 대차풀이 있는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그 내용을 입력을 합니다. 그 대차 확인하겠죠. 대차 계약 확정이 되겠죠. 그리고 입고를 시킵니다. 입고된 거 갖고서 입고를 시켰죠. 입고된 거 갖고서 공매도를 때립니다. 그 시장에서 결제가 되겠죠. 이게 정상적인 절차예요. 근데 요 과정이 대략 30분에서 1시간 정도 걸려요. 전화로 하고 하니까. 전화로 하고 뭐 메신저를 하고 옆부서다 보니까 그렇게 됩니다. 근데 이제 무차익 공매도는 어떻게 되느냐? 무차익 공매도는 트레이더들이 공매도 하기로 결정을 하고 메신저나 전화로 차입이 가능한지 똑같이 물어봅니다. 그 물어보면 증권 대차팀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대차풀에 있는 종목인지 확인하겠죠. 똑같이 확인합니다. 확인을 해줘요. 이거 있어요. 우리 증권팀에 이거 대차풀에 있는 종목입니다. 확인합니다. 확인하면 트레이더는 바로 공매도를 내요. 바로 공매도가 나갑니다. 왜 증권 대차팀에 이거 있으니까 우리 회사나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 바로 공매도를 내버립니다. 공매도를 내요. 공매를 이미 냈어요? 공매도를 냈어. 그쵸? 있다고 하니까 있다고 했잖아요. 증권팀에서 있다고 했어. 입고를 한 거지. 있어요. 있으니까 뭐 해도 됩니다 라고 했겠지. 가입고를 한 거지. 그러니까 공매도를 바로 낸 거지. 그리고 나서 공매도를 내고 나서 그 다음에 대차 주식을 확인합니다. 대차 계약을 성사를 시킵니다. 확정을 시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나중에 입고를 시킨다. 그러니까 이런 프로세스가 아까 보셨잖아요. 이런 프로세스가 뭐예요? 아까 전에 이 프로세스가 똑같잖아요. 이건 확정시키고 이렇게 가는 거죠. 확정시키고 전에 아예 확정시키고도 그냥 가입구를 시켜버려요. 그 시끄럽고 바로 공매도가 나가고 그 다음에 확정이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돼버린 거죠. 물론 이거하고 똑같진 않지. 이 내용하고 이 프로세스가 똑같진 않지. 왜냐면 대차 주식 확인이 여기잖아. 그리고 대차 주식 확인 계약 확정은 여기니까 똑같은 건 아니에요. 얘는 그래도 확정하고 그 다음에 공매도 주문하고 체결이 되는 거니까 이게 이거고 이거고
이거구는 똑같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엇비슷한 건 있죠. 하지만 엇비슷한 건 있습니다. 왜? 그 엇비슷한 이유가 요 기간에 30분에서 1시간 정도 걸리는데 이 사례를 한번 보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엇비슷한이 왜 있는지. 2011년 3월 8일 머니투데이 기사 일부 내용인데요. 얼핏 보면 단순한 이 과정에서 시스템상 무차익 공매도가 가능하다는 시나리오가 나오는 이유는 두 가지 측면에서다. 우선 공매도 거래를 하는 입장에서는 우선 공매도 거래를 하는 입장에서는 차입 주식이 입고되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 주문을 낼 수 있다. 차입 주식이 입고되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 주문을 낼 수 있다. 그쵸? 요거하고 요 프로세스하고 이 프로세스하고 똑같지는 않지만 입고라는 게 있잖아. 입고라는 것은 체결이 되잖아. 근데 입고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쵸? 네, 확인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여기서 공매도 주문을 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지. 이게 입고가 되고 나서 공매도가 진행되는 건데 입고가 안 된 상태에서 공매도가 진행될 수 있다는 거죠. 그쵸? 차입 주식이 입고되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 주문을 낼 수 있다는 거죠. 삼성증권 배당 오류 사고가 전형적이다. 이거 실제적으로 있었던 일이에요. 삼성증권의 배당 오류 사고가 전형적인 예다. 당시 실체가 없는 유료 주식이 계좌에 잡혔고 일부 직원들은 매도 주문을 냈다. 실물 입고 여부나 실제 거래 주식인지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매도 주문을 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무차익 공매도 가능성을 시사한다. 실제적으로 이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삼성증권에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삼성증권의 배당 오류 사고가 전형적인 예다. 당시 실체가 없는 가입고예요. 실체가 없는 유령 주식이 계좌에 잡혔고 가입고된 거죠. 일부 직원들은 가입고가 된 상태에서 바로 공매도죠. 일부 직원들은 매도 주문을 냈다. 실물 입고 여부나 실제 거래 주식인지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매도 주문을 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무차익 공매도 가능성을 시사했다. 증권사 대차팀 입장에서도 무차익 공매도의 가능성을 찾아볼 수 있다. 이 증권사 대차팀 입장에서도 무차익 공매도 가능성을 찾아볼 수 있다. 운용사나 프롭 트레이더들이 차입을 원하는 종목을 문의하면 요 단어는 운용사하고 프롭 트레이더, 이 트레이더를 프롭 트레이더라고 하거든요. 하여튼 운용사나 같은 얘기예요. 운용사나 프롭 트레이더 이거 같은 얘기입니다. 운용사나 프롭 트레이더들이 차입을 원하는 종목을 문의를 해요. 어디다가? 증권사 대차팀에다가. 문의하면 증권사 대차팀이 일단 차입이 가능하다고 한 후에 차입이 가능하다고 해줘요. 한 후에 이를 찾아 메우는 식으로 거래하는 경우가 있다. 만일 물량을 구하지 못할 경우 무차익 공매도가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증권사 대차팀에게 이 운영사나 프롭 트레이더들이 차입을 원하는 종목을 문의를 하게 되면 이 증권사 대차팀 있잖아요. 이 증권사 대차팀이 일단 차입이 가능하다고 한 후에 이를 찾아 메우는 식으로. 왜냐면 이게 사람이 하는 것 때문에 틀릴 수도 있잖아요. 틀릴 수도 있는데 딱 보기에 있는데요. 이거 하셔도 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만일 물량을 구하지 못할 경우 무차익 공매도가 될 가능성이 있다. 없는데도 이거 할 수 있는데요? 라고 실수를 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증권사 대차팀 입장에서는 물량을 구하지 못하면, 그러니까 대차하기로 했던 그 물량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있다고 얘기를 한 거야. 한 상태에서 그러면 그런 상태에서 공매도 주문이 나갔잖아요. 그렇다면 이와 같은 상황은 물량을 구하지 못한 상태잖아. 만약에 이렇게 물량을 구하지 못하면은 운영사나 프롭 트레이더들이 해당 종목을 당일 매수해. 당일 매수할 수 있겠죠. 매도 때렸다 바로 매수할 수 있잖아요.
당일 매수에 잔고를 맞추면 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니까 물량만 맞추면 되는 거잖아요. 물량만. 내가 공매도한 것에 대한 물량만 맞춰주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만약에 증권 대차팀에서 그 대차할 만한 그 종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주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종목에 주식이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매도가 나은 거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발생한 거잖아요. 그 문제가 발생됐다 하더라도 당일에 공매도한 그 해당 종목의 수량 있잖아요. 그것만 맞춰주게 되면은 크게 문제 될 게 없다는 거죠. 그 수량만 맞춰주면 된다는 거죠. 사람의 실수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증권사 대차팀에서 문제가 발생됐다 하더라도 그 수량만 동일 종목의 동량, 동종 동량, 동종이라는 것은 같은 종목의 동량이라고 쓰는 숫자, 동종 동량의 그 정보만 맞춰준다면은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일들이 1시간에서 30분에서 1시간 안에 이런 일들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날에만 맞춰주면 된다는 거죠. 그 잔고 수량만 맞춰주면 된다는 거죠. 그 무슨 잔고 수량? 대차를 받은 그 잔고 수량만 맞춰주면 된다는 거죠. 다시 사면 될 거 아니에요. 만약에 그 대차풀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냥 다시 또 사갖고 그 양만 맞춰주면 될 거 아니에요. 재고만 맞춰주면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이런 경우가 네, 삼성증권 그때도 이거 뉴스에도 막 나왔어요. 이거 뭐 9시 뉴스인가? 거기도 막 나왔습니다. TV 공영방송 뉴스에 말하죠. 이런 일이 있었고, 골드만삭스 서울 지점에서 발생한 사고가 이에 해당한다. 두 번째 사례예요. 골드만삭스 서울 지점에서 발생한 사고가 이에 해당된다. 골드만삭스 인터내셔널이 골드만삭스 서울 지점을 통해 국내 주식 300여 개 종목의 매도 주문을 냈다. 서울 지점은 일단 주문을 받고서 결제를 한 후에 차익 물량을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차익 물량을 나중에 구한 거예요. 차익 물량을. 이미 매도 주문을 냈어요. 공매도 주문을 냈고 서울 지점은 일단 주문을 받고 결제를 한 후에 차익 물량을 차후에 차익 물량을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제를 한 후에 주문을 받고 결제를 한 후에 차익 물량을 구한 것으로 알렸다. 그러나 일부 종목은 구하지 못해 일부 종목을 구하지 못했답니다. 그래서 결국 잔고를 맞추지 못했다는 거죠. 결국 결제 미이행 사고가 터지게 됐다. 그 해당 날에만 당일에만 매수해가지고 잔고만 맞춰주면 되는 건데, 네, 잔고만 맞춰주면 돼. 구하지 못한 거예요. 구하지 못해. 그래서 미이행 사고가 터지게 된 거죠.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주식 꼬리표에 죄송합니다.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네, 여기 자산운용사랍니다.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주식에 꼬리표가 있지 않는데 업무 처리 절차가 실시간 전산화가 아닌 수기로 이루어진다면 눈 가리고 아웅할 여지가 크다. 아니 여기서 보시다면 이게 전산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공매도 하기로 결정하고 메신저나 전화기로 전화로 메신저나 전화로 하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수기로 전산화 되지 않고도 수기로 이루어진다면 눈 가리고 아웅할 여지가 크다. 잔고만 맞춰주면 되는 거니까. 현재 관행상 주식 잔고만 맞아 떨어지면 된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업무 처리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시간차, 오류라는 이름 하에 주식 돌려막기를 하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돌려막기 할 수 있는 거죠. 그 하루 안에만 잔고만 맞춰주면 되는 거잖아요. 업무 처리 시 있을 수 있는 오류 공백일 뿐 금감원 업무 절차 전수조사. 공매도 거래의 주체인 운영사와 프롭데스크 그리고 증권사 대차팀 역시 이론적으로 따지면 업무 절차가 완전하지 않은 데다
않은 데 따라 업무 절차가 완전하지 않은 데 따라 무차익 공매도가 가능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 아니 여기서도 그런 무차익 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상대방 업무 처리를 완전하게 했는지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고 진행할 수 없는 등으로 인해 업무 처리 과정에서 벌어질 수 있는 해프닝 정도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무차익 공매도가 그냥 업무상 그냥 해프닝 정도로 일어날 수 있는 것이라고 이 여기 있는 분들은 그렇게 통상사로 인지하고 있다는 거지. 아 그거야 뭐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사람이 하다 보면 뭐 이렇게 보는 거지 뭐. 특히 이들은 컴플라이언스가 상시 모니터링하며 감시하고 있기 때문에 불법적인 일이 행해지면 바로 경고 메시지가 떠서 더 이상 업무를 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더욱이 제도권 금융사에서 일하는 근로자로서 불법을 감수해가며 리스크 있는 일에 뛰어들 유인책 자체가 없다고 설명했다. 결국 무차익 공매도가 일어난다면 카운터파트 리스크나 시스템 리스크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의도적으로 무차익 공매도를 할 그 마음은 없다. 굳이 무차익 공매도를 해야 될 명분이 크게 쓰지 않는다. 뭐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단지 이제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그건 뭐 이제 이런 업무 처리에 있어서 시스템상에서의 오류일 뿐일 거고 그런 리스크일 뿐이다. 뭐 그렇게 발생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흔한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들 입장에서는. 뭐 사람이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않냐. 뭐 이런 거죠. 금융감독원은 무차익 공매도가 관행처럼 벌어지고 있다는 여론에 대해 아니다라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업무 절차 및 시스템상 무차익 공매도가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으로 전수조사에 돌입했다. 운영사와 증권사 프롭데스크 등의 공매도 현황과 업무 절차 과정 등 전반적인 자료를 제출토록 했다. 증권사 대차팀 관계자는 모든 공매도 및 대차 업무 프로세스가 실시간 자동화 시스템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일이 그냥 전화라든지 메신저로만 하기 때문에, 그렇죠? 자동화 시스템이 아니라 실시간 자동화 시스템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업무 공백이 발생할 여지가 이론적으로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런 이제 무차익 공매도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모든 제도와 업무 절차는 허점이 있기 마련이다. 아이 그 뭐 이런 거 해봤자 원래 이렇게 뭐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지 않나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이네들의 얘기에 의하면. 네, 그래서 여기까지 차익 공매도와 무차익 공매도와 허점에 대해서 공부했는데요. 아까 뭐 서두에 모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걸 공부한 이유가 이런 일이 있다는 것도 알면 좋고 그리고 이런 일들은 이런 업무 프로세스상 발생할 여지가 충분히 존재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 공부하니까 어때요? 좀 더 디테일하게 이네들의 어떤 공매도의 어떤 절차, 과정을 더 디테일 알게 되었죠. 트레이더, 증권사 대처팀 이런 거, 그렇죠? 이런 거의 관계. 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진행할까요? 너무 방송을 진행하면서 제가 너무 집중을 한 것 같아요. 약간 저도 쉬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런 거 알고 있으면 요 관계를 좀 우리가 이해할 수 있긴 하겠죠. 이 대차 주식의 가입고는 여기서 벌어지는 일이긴 하죠. 여기서 벌어지는 일. 그렇죠. 증권사에서 벌어지는 일이긴 하지. 가입고라는 거죠. 물론 이거하고 이 무차익 공매도 요 절차 있잖아요. 이거하고 여기 예탁결제원에서 얘기하는 차익 공매도의 대차 거래 절차 이거하고는 똑같진 않죠. 왜냐면 여긴 그래도 가입고라는 것은 없잖아요. 가입고라는 거 없고
대차 계약을 확정하는 이런 프로세스가 먼저 있는 거죠. 이것이 있고 나서 공매도가 나가고 그 다음에 나중에 차입증권 수령이 있는 거죠. 물론 이 프로세스하고 이 무차익 공매도 이 프로세스하고 똑같지는 않습니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앞에 있는 거는 가입고 자체가 없었어요. 여기는 확정에 가입고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똑같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여기에 기존에 예탁결제원에서도 공매도가 수령 다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매도 주문이 나가니까 그렇죠? 수령이 안 된 상태에서 공매도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대차 계약 체결 확정이 대차 계약 체결이 입고가 안 된 상태에서 바로 공매도가 나가버리니까 이런 프로세스에서는 이런 일들이 이런 무차익 공매도 절차의 일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충분히 여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이제 공부할게요. 네, 여러분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